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순열 조합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배운 거야. 퍼미테이션과 컨비네이션 이러면 죽여버릴 순 없고,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 기억이 안 나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자, 순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고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죠.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느냐. 순서가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미 배열되어 있느냐, 배열되어 있지 않느냐. 크기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 요 둘의 차이입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숫자 1, 2, 3, 4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4 퍼뮤테이션 2와 4 컨비네이션 2 요 두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4 퍼뮤테이션 2,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1열로 배열하세요니까 1, 2, 1, 3, 1, 4.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수형도라고 하죠. 경우의 수는 수형도를 그리는 초등학생처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1, 2, 3, 2, 4. 3, 1, 3, 2, 3, 4. 4, 1, 4, 2, 4, 3.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가 등장합니다. 4 곱하기 3이라고 하죠. 이 앞쪽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고 뒤쪽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4 곱하기 3이라서 순열은 항상 이렇게 직사각형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컨비네이션을 보면 4 컨비네이션 2는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보고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고르는 순서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고르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다 고른 다음에 손 안에 들고 있는 것만 중요한 거야. 고르는 순서까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개를 보라색, 초록색을 고르나 초록색, 보라색을 고르나 고르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됐죠? 그 상태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1, 2, 1, 3, 1, 4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은 해, 안 해? 안 하지. 똑같잖아. 2, 3, 2, 4. 3, 1도 안 하고요. 3, 2도 안 하고 3, 4만 합니다. 여기서 딱 끝나요. 그죠? 마치 그림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쓴 순서를 잘 봤더니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머나. 뭐가 정해져 있어? 크기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조합이란 아이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또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반 학생을 1번부터 30번까지 세우는데 키 순서대로 세우래. 그러면 작은 아이부터 큰 순서대로라고 하면 내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실제로 선생님이 줄을 세웠어요. 야, 얘네 여기다 줄을 서봐 했는데 배열을 했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게 배열을 했어. 그럼 더 이상 순열이 아니란 얘기야. 크기가 정해지면 조합이에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 퍼뮤테이션 2를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4개 중에 2개를 고른 다음에 그 2개를 배열하는 거야. 요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의 차이는 순서가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냐? 순서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서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돼. 이 아이가 어디에 설지를 정해줘야 돼. 그러면 순열이에요. 이 아이가 고르는 순간 어디에 들어갈지를 알게 되어 있어. 그러면 조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 5개의 숫자를 그냥 배열하래. 그냥 배열하래. 그냥 일렬로 배열하래요. 5팩토리얼이라고 선생님은 잘 안 써서요.
5자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 거냐? 서로 다른 5개를 서로 다른 5자리에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예요. 자, 그런데 조건을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건을 주느냐? 3과 4는 크기 순서대로만 들어가래. 그 얘기는 뭐냐? 3하고 4를 배열하는데 4, 3 이런 건 배열할 수 없대. 4가 3보다는 항상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에 배열되도록 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배열이 먼저가 아니야. 이 5개의 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 2자리를 골라줘. 저 5개의 자리 중에 2자리를 고릅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골랐다고 치면 여기에 3, 4가 들어간다고. 고르는 순간 들어가.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만 여기 3자리에 배열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느냐 또는 크기가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그냥 크기 없이 내가 다 배열하면 순열이고 어떤 녀석의 순서나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조합을 한 다음에 배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이건 조합이고 이건 뭐 순열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그럼 얘네 먼저 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중요하겠지. 요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우리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공식을 기억해내야 되니까 n permutation r이에요.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1열을 배열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n이 서로 다른 n이야. 반드시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게 서로 다르지 않겠지.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건 1, 2, 3, 4, 4개를 배열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1, 1, 3, 4를 배열하래. 같은 게 있어.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열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걸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가볼까요? 이 공식을 하러 갑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래요. 여기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시험 문제가 정확해져요. 도대체 얘 왜 나눈 거예요? 얘 왜 나눈 걸까요? 자, 5개의 공이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5개의 공을 1열로 배열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자, 저 5개 중에 선생님이 3개만 골라서 1열로 배열하면 5, 4, 3입니다. 이 1은 빠졌어. 2개는 배열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이 공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누래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전체를 다 배열하면 5 팩토리얼이야. 그런데 그 중에 나는 3개만 배열하고 2개는 배열하지 않을 거야. 그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2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배열하지 않는 걸로 나누면 된대. 그럼 배열이 안 된대. 배열한 걸 배열하지 않을 걸로 나누면 배열 안 한 거래. 6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로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6 퍼미테이션 2라고 하는데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6 곱하기 5라고 쓰면 잘 좋지만 얘의 의미 6개 전부 다 배열했는데 내가 그 중에 4개는 배열하지 않을 거야. 6개 중에 2개를 배열하고 나머지 4개는 배열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 배열했다고 생각하고 배열하지 않을 녀석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면 2개만 배열한 거와 똑같대. 여기 이해돼? 이 얘기를 이해가 되면 1, 2, 3, 4를 배열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1이었어. 1, 2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봐. 1, 2, 3, 4야. 그럼 너를 배열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이게 1로 바뀌었어. 그럼 이 2개는 배열 안 하겠지. 이 2개는 배열이 안 돼. 그럼 이 2개는 배열하면 안 되잖아. 그럼 몇 팩으로 나눠주면 돼? 2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왜? 얘는 안 배열할 거잖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한 다음에 니네들은 배열 안 할 거잖아. 그걸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얘 볼까요? 만약에 3개짜리가 됐어요.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했어.
그런데 니네는 배열 안 할 거잖아. 하고 끝난다고. 돼? 그럼 선생님 꼭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 아니요? 그럼 또 어떻게 풀 수 있느냐? 1, 1, 1, 4잖아. 네 자리 집어넣을 거라며. 누구만 들어가면 돼? 4가 들어갈 자리만 결정해 주면 돼. 4가 들어가면 111, 4가 여기 들어가면 111, 4가 여기 들어가면 111, 4가 여기 들어가면 111이야. 그러니까 네 가지. 네 자리 중에 하나만 골라도 되잖아. 이건 순열이야. 이건 조합으로 푼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순열이에요, 어떤 시험 문제가 조합이에요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이 풀고 싶은 대로 다 풀면 돼. 내가 어떻게 풀 거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이렇게 풀 거야, 아니면 이렇게 풀 거야. 되죠? 자, 그럼 컨비네이션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N 컨비네이션 R이래요. 어떻게 한 거냐? N개 중에 R개를 고를 거야. 그럼 여기엔 어떤 뜻이 들어가야 되냐면 고르는 것과 고르지 않는 걸로 나뉘어지는 거야. 차별의 의미가 있어요. 컨비네이션은 나는 너와 너를 차별할 거야. 고를 녀석과 고르지 않을 녀석으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N개 중에 R개를 고를 거야. 나머지 N-R개는 안 고를 거야.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N개가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녀석도 안 배열할 거고 내가 안 선택한 녀석도 안 배열할 거야. 그래서 나눠준 거야. 배열 안 하고 그냥 꺼내기만 할 거니까. 돼? 대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를 것과 고르지 않을 걸 나누게 된다고요. 돼? 그런데 생각해봐. 아니 이걸 고를 건지 이걸 고를 건지를 어떻게 알아? 10개의 빵이 있습니다. 3개를 고를 거래요. 10개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그럼 몇 개는 안 고를 거야? 아, 누군 막 질문하면 아무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몇 개를 안 고를 거야? 7개를 안 고를 거야. 3개는 내가 고를 거고 7개는 네가 고를 거야. 그럼 이걸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 남은 거 너 먹어. 이러면 기분 나쁘겠지. 근데 이제 나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야. 남은 걸 먹는 게 아니고 내가 7개를 고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3개를 고르는 순간 7개가 남아요. 그러면 7개를 고르는 순간 3개가 남겠지. 그러니까 3개와 7개를 고르는 방법은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10개 중에 전체 중에 이만큼을 나누어 갖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똑같겠죠. 그래서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과 10개 중에 7개를 고르는 건 같은 방법이 되겠지. 고르는 순간 몇 개가 남아? 7개가 남으니까. 그러니 이 공식에서 N 컨비네이션 R, R개를 골랐다는 입장에 썼지만 이게 고른 거야? 난 이걸 고른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은 같겠죠. 자, 분명히 배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르기만 할 거니까 다 배열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를 R개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고 고르지 않을 녀석도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 고를 것과 고르지 않을 걸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요게 컨비네이션의 뜻이에요. 요 식을 잘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배열하는 거야, 얘들아.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니 공식을 보세요. 다 배열했잖아. 그리고 배열하지 마. 이렇게 푼 거라고. 웬만하면 다 이래. 배열했고 배열하지 마. 배열했고 배열하지 마. 너는 나머지 내가 고르지 않은 녀석들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면 되고 너는 고를 녀석과 고르지 않은 녀석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면 된다. 결과적으로 다 배열한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에 차이가 생긴다. 됐죠? 서로 다른 N개를 얘는 또 누군가를 R개를 고르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걸 원순열이라고 해요. 자, 원형으로 배열할 거예요. 그럼 원이 가지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선분이고 이건 원이에요.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분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원은 어디가 시작이죠? 시작이 어딘지를 몰라.
왜?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의자가 쉽게 4개만 있다고 칩시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의자에 앉을 거야. 그런데 저거 지금 저 식탁과 의자가 어디에 있느냐? 사막 한가운데 있어.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냥 계속 보이는 게 땅밖에 없어. 사막이야.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도 없어. 그림자도 없어. 그런 곳에 이 원탁이 딱 앉혀져 있습니다. 자, 내가 딱 들어갔어요.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의자는 4개야. 근데 방법은 몇 가지일까? 4가지야? 자, 그럼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가 앉았어. 처음 와서 여기 앉았어. 내가 여기 앉았어. 내가 여기 앉았어. 내가 여기 앉았어. 내가 여기 앉았어. 4가지를 다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그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느낄까? 내가 처음에 여기입니다. 지금 방향 감각이 없어야 돼, 얘들아. 동서남북이고 뭐고 위아래고 아무것도 없어. 원의 가장 큰 특징이 위아래 좌우 양옆을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방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로 들어와서 얘를 봤어. 이거나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일로 들어와서 본 거나 다 똑같이 보인다고. 무슨 얘기냐? A, B, C, D 이거나 A, B, C, D 이거나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왜냐? 돌려. 90도를 돌렸더니 A, B, C, D가 돼. 됐니? 그래서 원순열이 회전해서 겹치면 같은 거로 보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이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선생님이 설명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원탁이 상하 좌우를 구분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빈 의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의자가 다르게 보이질 않아. 지금 우리는 이 교실 안에 저 자리와 이 자리가 달라요. 왜 다르죠? 나의 위치 때문에 나의 가까운 자리와 먼 자리에 기준이 생긴다고. 그런데 지금 이 원탁은 기준이 없어.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 온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무조건 하나예요.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누군가 앉았어.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있어? BTS 좋아해? 안 좋아해? 자, 선생님 와이프가 BTS를 좋아하니까 여기에 BTS에 정국이가 앉았어. 그럼 이제 정국이가 앉는 순간 이 4개의 자리가 다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가 됐지. 왜? 얘 가까운 자리. 얘가 이렇게 왼쪽을 자주 보는데 그럼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겠지. 이 아이가 앉음으로써 이 나머지 3개의 의자가 이제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직순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순열의 방법이에요. 처음 온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개인지를 구별하는데 원으로 되어 있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방법이 다 똑같아진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의자가 4개니까 A, B, C, D 이렇게 보는 거예요. A, B, C, D A, B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또 원순열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냥 8명이 앉는다 그러면 8 팩토리얼을 8명이잖아요. 8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또는 첫 번째 온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하나고 나머지 앉으면 직순열이 되니까 7팩. 이렇게 원래는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고요. 이웃해라. 2번 문제 이웃하지 말아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2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죠? 이웃하는 애들 하나라고 보는 거야. 그냥 한 몸덩어리처럼. 그리고 배열한 다음에 그 안에서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웃하지 말아라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웃하지 말아라는 어떻게 풀어야 돼?
아니야. 그럼 안 되지. 그건 2명일 때만 가능한 거죠. 3명부터는 전체에서 이 3명이 이웃한 경우를 빼면 안 되는 게 3명이 이웃하지 말라는 건 셋 중에 둘만 이웃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면 안 돼. 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끼워 넣기를 하셔야 돼요. 끼워 넣기라는 건 조건이 없는 애들을 먼저 앉혀놓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를 하시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세요, 이거 직순열에서 똑같이 푸는 겁니다. 방법은 이웃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이 이웃하는 아이를 여학생 집단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남자 5마리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남자 5번 해서 6명만 있다고 생각하고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6명만 있는 거니까 6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다 배열을 했어요. 자리가 6개니까 6번 돌아가면 같겠죠? 그래서 6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여학생들끼리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겠지.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러면서 쟤네들을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원순열이 아닌가요? 이미 이게 자리를 잡고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꾸는 건 원순열이 되지 못하겠죠. 자, 2번 문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요.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말도록 해라. 그럼 뭘 먼저 하느냐? 남자 먼저 배열이에요. 그리고 끼워 넣기.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되게 생각보다 고지식한 사람들이야, 얘들아. 봐봐. 의자가 8개 있어. 거기다가 갖다가 앉혀주려고 해. 의자가 8개고 8사람을 여기다 앉혀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 의자가 2, 3, 4, 5, 6, 7,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자 3명을 여기다 갖다 앉힐 거래. 응? 그런데 그 여자애들끼리는 이웃하지 말도록 하래. 직순열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여기 막 이런 걸 해. 의자가 이미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의자가 여기 자리에 고정됐다고 한 적이 없지. 그럼 어떻게? 의자가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여자 학생들이 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 의자 4개가 있습니다. 이 빈 의자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같은 의자니까 한 가지겠죠. 그리고 여학생들이 의자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면 되겠지. 되니? 다시. 자, 요 문제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문제, 주차장 문제로 합시다. 주차장이 이렇게 8칸이 비어 있어요. 8칸? 내가 8칸 그릴 거니? 몇 칸 그릴 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P자가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자동차 세대 A, B, C가 있어요. 얘네들을 이 주차장에 갖다가 세울 건데 이 세 차끼리 서로 이웃하지 말도록 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꾸 문제를 푸느냐? 이미 주차장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A가 여기 와 있어. 그 다음 B가 한 칸은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여기 자리에다 갖다 배열하려고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걸 블럭화 시키라고. 레고처럼 이미 A가 주차돼 있고 B가 주차돼 있고 C가 주차돼 있어. 띄어 블럭을. 그럼 총 블럭이 몇 개 있냐면 A, B, C가 쓰여져 있는 블럭 3개와 P만 쓰여져 있는 5개가 있어. 그럼 저 블럭 5개를 빈 블럭 5개를 먼저 배열해. 요렇게 5개를 배열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 자리가 비었는데 그럼 옆으로 갖다 붙이면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답이 아니야. 이 그림에다 갖다 자꾸 앉히려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의자는 내가 다 갖고 이동한다고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남자 애들을 배열할 거야. 의자가 그럼 8개가 있는 게 아니고 4명을 먼저 배열했으니까 의자는 4개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4명을 먼저 배열해 줍니다. 4명을 요 4자리에 배열해 줄 거니까 4팩토리얼을 4로 나눕니다. 4번 같아지니까 4명만 배열할 거잖아. 여기까지 돼? 다시? 남자 4명, 5명이었어? 미안해. 그럼 얘기를 하면 되지. 아니, 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얘들아. 선생님 5명인데 이러면 되지.
자, 5명이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막 화내. 자, 5팩토리얼을 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애들이 의자를 갖고 와서 요 사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면 된다고요. 5 퍼미테이션 3 이런 거 제발 하지 마. 어차피 숫자 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되니? 끼워 넣기 하시는 겁니다. 항상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어떻게 풀이할 건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여학생 A, B가 서로 마주보고 앉으래요. 서로 마주보고 앉으래요. 요때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편한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요게 마주보고 앉는 거죠. 자, 첫 번째 A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는 몇 개라고요? 한 가지라고요. 그래서 A가 여기 딱 앉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자리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B의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6개의 자리를 앉혀주면 되겠지. 됐니? 여기 3개, 여기 3개. 그래서 6 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때는 이게 불편하다고요. 8 팩토리얼 같았어 8로 나눠 그 다음에 다시 이건 180도 회전하는 거니까 또 7로 또 나눠. 이 설명이 불편해요. 이 설명으로는 얘 설명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뭘 쓰는 게 편한지가 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온 사람, 그 다음 온 사람을 결정해 준 다음에 나머지 직순율로 배열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다 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야?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여기도 서로 같은 게 있었어. 그럼 어떡해? 그럼 무조건 노가다야. 그냥 여러분 직접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만약에 여기 의자가 8개 있는데 여기다 파란색 공 3개와 빨간색 공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세래, 원으로. 그럼 못 세. 노가다 하는 수밖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빨간 공, 적은 공을 파란 공을 기준으로 이 파란 공 3개가 다 떨어져 있을 때와 2개는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을 때, 셋이 다 이웃할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셋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오른 뚫어 야우. 자, 깜짝이야. 자, 여기 세 개가 있다고. 여기에 빨간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 1개,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여러분이 직접 다 나눠서 해줘야 돼. 어렵지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 혹시나 서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다 일일이 노가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 이런 풀이들이 가능한 겁니다. 서로 같은 게 생기면 약간 머리가 아파져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탁자에 10명이 둘러앉을 거래요 라고 하는 순간 정오각형이니까 얘는 1회전 하는 동안 같은 모양이 5번 반복한다고요. 그냥 5로 나누면 된다고. 얼마나 간단해. 되니? 근데 이제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또 여기다 막 A, B가 서로 이웃하래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죠? 근데 이웃하는 게 이렇게 이게 이웃하는 건지 여기 앉아야 이웃하는 건지 그건 또 시험 문제 디테일하게 줄 거예요.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말이 보여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원순열이란 뜻이에요. 회전해서 같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 요 단위 계속 들어갈 거예요. 색칠하기 문제가 나왔네요. 얘는 원순열인가요? 원순열이 아닌가요를 먼저 봐야 돼요. 봤더니 회전하여 일치해서 같은 것으로 본대요. 그럼 회전을 하잖아. 자, 아까 원탁에 의자가 있는 건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얘를 회전시키면 회전하는 중심이 있어야겠지. 누구는 안 바뀌어. 이 가운데 있는 얘는 안 바뀌어. 얘를 기준으로 이 3개가 돌아가는 거라고 봐야지. 마치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얘네들만 여기 옆에 있는 아이들만 돌아가는 거지 얘는 회전의 중심이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의 중심을 먼저 칠해 주시고요.
갑니다. 총 색깔이 몇 개 있다고 했냐면 초록, 노랑, 빨강, 파랑 네 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래요.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그러면 가운데 회전의 중심 먼저 칠합니다. 네 가지. 그럼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다고 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가지의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회전이 된다고. 한 바퀴 도는 동안 정삼각형이니까 총 3번 반복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 팩토리얼을 3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모양이 바뀔 때마다 다르겠네, 얘들아? 어떻게 다르겠어? 가보자. 계속 만들어야 돼. 만약에 여기다가 4개의 색깔을 칠하려고 해요. 4개의 색을 전부 칠하려고 합니다. 전부 칠할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이잖아. 회전의 중심이 요 점이 돼버려. 4번 같아지지? 그러니까 마치 그냥 4 팩토리얼을 4로만 나눠주시면 되겠죠. 되니? 그런데 왜 전부 칠해? 원래 색칠 전부 안 칠하는 거 아니야? 막 몇 개만 골라서 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전부 칠하는 게 아니면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3가지 색깔만 칠한다고 쳐봅시다. 3개의 색깔만. 그럼 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같은 색을 칠하는 곳을 골라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파랑, 여기에 빨강을 칠할 건데 잘 봐봐. 여기 빨강, 여기 파랑이나 파랑, 빨강이나 서로 어때? 같지. 칠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색만 골라줘야 돼. 4개의 색 중에 칠할 3개의 색을 고르시고요. 3개 중에 누군가는 2번 칠해야 돼. 그래서 3개 중에 2번 칠할 색깔을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색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됐니? 다시 n 퍼미테이션 R로 돌아갑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배열하는 거야. r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똑같은 수를 또 고를 수는 없지. 내가 1, 2, 3, 4, 5, 6, 7, 8, 9, 10 중에 10개 중에 3개를 고를 거면 서로 다른 숫자만 고르게 된다고. 돼? 그런데 이제 중복을 허락할 거래. 골랐던 수 또 골라도 된대요. 자, 책에 다 똑같이 쓰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라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배열하는 방법,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공식을 외우지 않아요. 얘도 공식은 외우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썼던 걸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썼던 걸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니네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중복순열을 가르치지 않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썼던 카드를 또 쓸 수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 1의 카드가 얼마나 많아. 2의 카드 얼마나 많아.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야.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카드가 몇 장이야? 5장이겠지 우선. 그래서 여기 뭔가 숫자가 들어가서 2라는 카드가 들어왔어.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또 몇 개야? 또 5개겠지. 썼던 거 또 쓸 수 있다고. 여기 뭐 3이 들어왔어. 여기 또 몇 가지야? 또 5가지겠지. 이게 중복순열의 다야. 이렇게 풀어야 돼, 얘들아.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책 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여 1열 배열하는 방법 n 파이 r 이렇게 읽습니다. n 파이 r 요렇게 읽어요. 요 파이는 로마 그리스냐 로마냐 아유 기억이 안 나. 프로덕트 뭐 곱하기란 뜻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뭐 그딴 거 기억해. 일단 파이래. n 파이 r이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n 퍼미테이션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 n이 커, r이 커. n이 크지. 무조건 큰 수가 n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중복을 허락하면 굳이 n이 r보다 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얘기야? 내가 카드가 1, 2밖에 없어.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여기 들어가시는 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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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의 4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n의 r제곱, 그러니까 이 n이 r보다 작을 수 있다고. 이걸 자꾸 생각 안 하니까 무조건 큰 수를 여기다 갖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공식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배열하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또 들어볼까요? 편지가 5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보기 힘들어? 선생님 때는 나 때도 없었어. 나 때도 이거 없었어, 우체통. 누가 편지를 써? 메일을 쓰지.
우체통이 3개가 있어. 자, 저 편지를 우체통에 갖다 집어넣는 방법을 세려고 해요. 단, 빈 우체통이 있어도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나만 그래?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야. 우체통이 편지를 선택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편지,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 5번 편지가 있고요. 우체통이 A, B, C가 있으면 야 1번 편지 너 어디에 들어갈 거야? A, B, C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잖아. 3가지. 너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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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3의 5제곱이 되지. 뭐 만드는 거랑 똑같아. 함수 만드는 거랑 똑같아. 돼? 그래서 3의 5제곱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식을 쓰는 애들은 갑자기 5파이 3 해놓고 5의 세제곱 이러고 앉았어. 큰일 나.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요게 어디서 본 거냐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곳에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빈 우체통이 있어도 된대요. 이게 중복순열이야. 만약에 빈 우체통이 없어야 된대. 그러면 이 편지가 다 A만 들어가거나 다 B만 들어가거나 다 C만 들어가면 안 되겠네? 또는 A, B에만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럼 마치 함수에서 뭐랑 똑같은 걸 찾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를 찾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먼 옛날 옛적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자, 우선 중복순열의 기본은 중복해서 선택해도 된다는 거야. 누가 그런데 누구를 선택할지를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편지가 가서 우체통이 가서 편지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뭐가 다르죠? 달라요. 자, 1번 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이 3개, 2번도 3개, 3번도 3개, 그래서 3의 5제곱이 나온다고 243가지가 나와요. 이 243가지 안에는 저 5개의 편지가 하나의 우체통에 다 들어가는 경우까지 센 거라고. 빈 우체통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시험 문제는 뭐겠어요? 빈 우체통이 없도록 해야겠죠. 이런 조건을 준다고요. 빈 우체통은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떡해? 방법이 이런 거야. 여기에서 얘네들이 우체통 2개에만 들어갈 때, 우체통 하나에만 들어갈 때를 빼주면 되겠지.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 빼기. 첫 번째 뭐 해야 돼? 우체통을 2개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A, B, C 중에 3개 중에 2개를 고릅니다. A, B를 골랐어요. 자, 그럼 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곳이잖아. 그래서 2의 5제곱이에요. 그런데 그 2의 5제곱 안에 얘네들이 다 A에 들어간 것도 센 거잖아. A에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는 A, B에 넣어줄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다 A에 들어간 경우, B에 들어간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2가지를 빼줍니다. 요게 두 우체통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한 우체통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 A에 들어가고 다 B에 들어가고 다 C에 들어가는 거니까 3을 해서 이렇게 빼주면 돼. 이렇게 해도 돼. 다만 개수가 늘어나면 이게 되겠어 이제? 안 되겠지. 이게 만약에 우체통이 4개가 됐어. 그럼 이걸 할 수 있겠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할이 필요하죠. 분할. 요때 내용은 분할이 필요해요. 분할. 9명을 3명으로 나눠 놓는 거야. 서로 다른 걸 그냥 조편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를 3개의 조로 분류해야 되는데 조의 이름은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3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1개짜리, 1개짜리, 3개짜리로 나눌 수 있고요. 2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 2개짜리, 2개짜리로 나눌 수 있다고. 묶어놔야 돼 우선은. 우리가 이런 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은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컨비네이션이 이미 뭐 하고 있다고? 차별하고 있다고. 고르는 순간 얘는 뭘 할게 결정이 돼야 돼. 그래야 고르는 거야. 내가 여기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먼저 골랐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뭘 할지 결정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 우리는 결정한 적이 없어. 눈이 막 감기는 것 뿐이지. 결정은 한 적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1이야. 그 다음 골랐는데 2고요. 그 다음 3, 4, 5가 한 팀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를 골랐는데 2고 하나를 골랐는데 1이고 나머지 한 팀이 3, 4, 5야. 이거랑 이거는 서로 어때? 똑같잖아. 이해돼?
컨비네이션 이미 차별이 있기 때문에 고르는 순간 너는 뭘 할 거야 라고 결정이 돼야 고르는 거라고. 결정돼 있지 않으면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2팩분의 1로 나눠준다고 배웠지. 혹시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면 다시 해줄게. 혹시 분할하고 분배 기억 안 나시나요? 자, 다시. 죄송합니다. 그럼 분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상황을 이렇게 인지하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거에서 총 8가지인가 16가지가 나오는데요. 서로 다른 걸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 주머니, 서로 같은 걸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또 돼? 빈 주머니가 있냐 없냐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집어넣는 건 빈 주머니의 유무에 따라서 빈 주머니가 있어도 돼. 그러면 중복 순열이에요. 그런데 빈 주머니가 한 개다, 두 개다, 몇 개다 빈 주머니가 없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 빈 주머니에 대한 조건. 그 빈 주머니가 없어야 돼.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분할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분할하고 and 분배. 나누고 분배해준다. 자,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개수로만 나누는 거예요. 9송이를 3송이, 3송이, 3송이로 그냥 나누어만 놓으래. 아직 얘네들을 갖다 꽃병에 꽂을 것도 아니고 포장할 것도 아니고 그냥 3송이씩 이렇게 나누어 놓으래. 그러면 A, B, C, D, E, F, G, H, D 이렇게 써 있다고 칩시다. 이 9송이를 3송이, 3송이, 3송이가 되도록 나누어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9송이 중에 3송이를 골라 놓자고. 그리고 이제 6송이가 남았을 거잖아. 6송이 중에 3송이를 고르자고. 그럼 나머지 이제 3송이 중에 3송이를 골랐겠지. 그런데 이 컨비네이션을 쓰는 순간 뭐 하느냐? 처음에 고른 9송이 중에 3송이는 저기 꽃병에 꽂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처음에 A, B, C를 골랐어요. 그 다음 D, E, F를 골랐어요. 그 다음 G, H, D를 골랐어요. 이렇게 고르는데 9송이 중에 3송이를 고르는데 A, B, C만 있겠어요. 여기에 D, E, F가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에 G, H, D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D, E, F, 여기에 A, B, C, 여기에 G, H, D 이렇게 고르는 거랑 이렇게 고르는 건 이렇게 고르는 건 같은 거잖아. 나눠 놓기만 했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줘야지. 난 아직 배열하지 않았잖아. 골라만 놨지 네가 1조, 네가 2조, 네가 3조 이렇게 해주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왜 선생님 왜 3팩이에요? 3개, 3개, 3개라서 3개, 3개, 3개짜리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개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개수가 바뀌었어요. 한 송이, 두 송이, 6송이야. 그러면 9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8개 중에 2개를 고르고 6개 중에 6개를 골라요. 여기 하나 고르고 여기 2개 고르고 여기 나머지야. 얘네들이 순서가 바뀐다고 같아져? 안 같아지지. 개수가 다르잖아.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또 나올 수 없지. 여기에 A를 고르고 B, C를 고르고 이거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나눠줄 게 없지. 개수가 다른 순간 이미 서로 다르다고 보여지잖아. 그런데 개수가 똑같으면 이렇게 바꿔도 같은 거잖아. 야바이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럼 2송이, 2송이, 5송이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9개 중에 2개, 7개 중에 2개, 5개 중에 5개야. 여기 A, B, 여기 C, D를 골랐어. 그리고 나머지 다. 여기에 C, D, 여기 A, B를 골랐어. 그리고 나머지 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네? 왜? 숫자가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저 둘을 배열하는. 얘네들이 똑같았으니까 이 2개는 똑같았으니까 배열하지 마.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 녀석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분할이야.
그냥 나눠만 놓는 거야, 애들을. 몇 명의 아이들을 몇 명으로 나누어 놓으세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갖다 꽃병에 꽂으래. 갖다 서로 다른 세 개의 꽃병에 꽂으래. 서로 다른 주머니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꽃병에 꽂으래.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팩을 해주면 돼? 3팩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분할과 분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겁니다. 자, 다시.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빈 주머니가 있어도 된대. 그러면 그냥 중복 순열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빈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된대 라고 나오면 분할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서로 다른 N 7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 A, B, C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 1번 빈 주머니가 있어도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6번 공, 7번 공이 있고 주머니 A, B, C가 있었어. 1번 공 너 어디 들어갈래?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가. 3개. 2번 너 어디 갈래? 3가지. 3번 너 어디 갈래? 3가지. 4번 3가지. 5번 3가지. 6번 3가지. 7번 3가지. 3의 7제곱이라고. 그런데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된대. 빈 주머니가 존재하면 안 된대요.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너를 3개의 조로 분할을 먼저 해야 돼요. 저 서로 다른 7개를 3개의 조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할하는 방법이 개수로서 어떻게 다른지 1개, 1개, 5개 항상 작은 수부터 1개, 2개, 3개 4개잖아, 정수야, 이씨. 하나, 셋, 셋. 더 이상 하나로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둘, 셋. 더 이상 없겠죠. 얘네들 분할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3팩토리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주머니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떻게 돼? 하나하나 5개? 아, 7개 중에 하나 고르고 6개 중에 하나 고르고 5개 중에 하나 5개를 골랐는데 니네 둘이 숫자가 똑같잖아. A, B, B, A 똑같잖아. 배열하지 말아야지. 2팩분의 1. 자, 1, 2, 4. 다 다르네. 그러면 7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4. 다 다르니까 이미 구별돼 있어. 너네들 7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3, 3 컨비네이션 3. 둘이 숫자가 똑같네. 마찬가지. 되나요? 구별하자. 요게 나중에 우리가 중복조합이란 걸 또 배우는데 중복조합은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그럼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뭐냐 도대체? 그걸 나중에 한번 더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는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중복순열을 배우는 거니까 빈 주머니가 있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빈 주머니가 없다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같이 나올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는 방법은 빈 접시가 있어도 된대? 그럼 중복순열이야. 그런데 빈 접시가 없어야 된대. 최소한 모든 접시에 과일이 1개 이상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과일을 3개의 접시 A, B, C에 넣는데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먼저 갖다 배열해 주죠. 하나씩을 먼저 넣어주잖아. 이러면 돼? 이러면 무조건 틀려. 어떤 하나의 집단에서 꺼내서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중에 다시 배열하는 이 문제는 무조건 다 틀립니다. 왜냐? 중복이 일어나요. 같은 주머니, 같은 집단 안에서 꺼내서 배열한 다음에 다시 또 꺼내서 배열하고 또 꺼내서 배열하면 중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배열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1번 과일, 2번 과일, 3번 과일이야. 그래서 과일이 4개라고 치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너 4번 과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4번하고 1번 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집어넣는 건 안 된다고. 이해되죠?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빈 주머니가 있니 없니가 되겠지. 그럼 서로 같은 공이야 얘들아?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는다는 얘기는 여기 주머니가 완전 생긴 게 똑같아. 복제품이야. 공이 10개가 있어. 서로 같은 세 주머니 집어넣을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 몇 개가 들어갈 건지만 중요하지. 합쳐서 10개가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어떤 공이 몇 개인가가 없잖아. 어떤 공이라는 게 없잖아. 여긴 서로 다르니까 누가 들어갈 거야가 중요하지만 여기는 누가 들어갈 거야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거야. 더해서 10을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1, 2, 7이랑 1, 7, 2랑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왜? 주머니가 똑같잖아. 이해돼? 그럼 이걸 중복해서 안 세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크기를 주면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크기를 주면 중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됐다고 크기를 주는 거예요. 1, 1 크기를 주면 1, 1, 8, 1, 2, 7, 1, 3, 6, 1, 4, 5 더 이상 안 되네? 크기가 바뀌어버렸잖아. 뒤에 가서 더 커야 돼. 그럼 2, 2, 6, 2, 3, 5, 2, 4, 4 더 이상 안 되겠네? 3, 3, 4 없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노가다 세시면 돼요. 되나요?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요. 그냥 세수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세는 겁니다. 요게 예전에는 교육과정이 있었어. 그런데 교육과정에 빠졌어. 근데 가끔 시험 문제 나와. 얘 혼자 말고 같이 나와. 그러니까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뭐가 다른지, 도대체 같은 걸 집어넣는 건지 다른 걸 집어넣는 건지, 다른 걸 다른 주머니에 집어넣는지 다른 걸 같은 주머니에 집어넣는지, 빈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구별하셔야겠죠.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한대. 장난해? 이름 쓰고 투표한다는 얘기야. 내가 누구를 뽑을지 안다는 얘기야. 내 이름이 써진 투표지에 투표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어떤 투표도 있겠어? 무기명 투표도 있겠지. 누가 누구를 썼는지 몰라. 내 글씨체도 판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뒤에 중복조합이라는 곳에 가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 비교해 드릴게요. 후보 2명이 있어요.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 뽑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1, 2, 3, 4, 5, 6 이 6개의 사람이 자기 이름표를 쓰고 A, B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투표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6명이 서 있고 여기 2명 후보가 있어. 짝대기를 날리는 거야. 누굴 뽑을지. 되니? 그럼 얘가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너 몇 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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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6제곱. 요렇게 푸는 게 좋다고. 요걸 파일에 쓰는 것보다는. 단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대요. 그죠? 이 기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문제 5%. 그러니까 요게 기권이나 무효표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게 기명 투표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계속 함수처럼 풀고 있어요, 얘들아. 에서 2로 가는 함수가 몇 개니? 를 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함수의 개수가 중복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 5번. 모스부호래요, 모스부호. 자, 이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몇 가지니? 이 부호를 1개 이상 또는 4개 이하. 그럼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를 나누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호는 몇 개? 2개. 너 아니면 너. 2가지. 그럼 2개짜리 만드는 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2개. 총 4개를 만들 수 있겠지. 2가지, 2가지, 2가지. 2의 세제곱이네.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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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2의 4제곱. 다 더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2개의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진법이라고 하죠. 이진법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암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예전에 처음 만들 땐 이진법을 사용해서 만든 거라서 옛날엔 그래서 뭐 요즘처럼 막 그게 아니라 막 386 뭐 이런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어. 처리 속도가 386이면 메가바이트냐?
386MB밖에 안 되는 처리 속도가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옛날 사람인데.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으로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 중 홀수의 개수는 이런 거 너무 치사하잖아. 이런 거 맨날 이런 걸 해야 돼. 선생님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풀 때 꼭 쓰시고요. 홀수래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이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이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복하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4개, 4개, 4개. 4의 세제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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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 세제곱. 그럼 둘이 더하면 되지 뭐. 간단하다. 2번 0이 들어가 있네요. 0, 1, 2, 3, 4, 5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나, 둘, 셋. 자,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선생님은 0이 맨 앞에 오는 것도 할 거예요, 얘들아. 여기 봐. 들어갈 수 있는 거? 6가지, 6가지, 6가지. 6의 세제곱입니다. 거기서 빼주면 되잖아. 뭘 빼줘? 맨 앞에 0이 오는 걸. 0으로 시작하고 2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6가지, 6가지. 6의 제곱만큼 빼주시면 되죠. 얘들? 요렇게 푸는 방법 1번, 2번. 여기에 0 못 들어가니까 5가지, 6가지, 6가지.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되나요? 방법은 두 가지다. 꼭 뭐 하나만 하지 말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 얘기는 우리가 전광판 같은 걸 보시면 전광판은 만약에 전광판이 세 자리예요.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세죠? 001이라고 세죠. 1이라고 세지 않잖아요. 아니냐? 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 001, 002, 002, 003 이렇게 세는 전광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0이 들어간 걸 빼줘서 문제 푸는 것도 됩니다. 자,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0보다 큰 자연수? 그럼 2로 시작하고요. 갑니다. 3으로 시작하고요. 2, 4가 있고요. 3, 하나, 둘, 셋. 4,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끝. 빵빵이야. 그러니까 여기 숫자 어차피 쓸 거니까 계속 크겠지. 여기 들어갈 숫자 몇 개? 4개. 4개. 왜? 중복 허락한대. 4 곱하기 4. 4개? 4개. 4, 4, 4. 4, 4, 4. 더하면 된다. 노가다 해라 제발. 경우의 수는 간단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노가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나오네요. 바로 집합 x는 ab고요. y는 1, 2, 3부터 m까지래.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냐고. a가 선택할 거야. 선택당하는 애는 얘고요. 누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n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n가지. 이게 49래. 그러니까 n은 7이면 되겠죠.